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입니다. 지난 4강 광고 세팅 단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늘 또 역시 광고 세트 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진행하면 될지 각 요소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제 타겟팅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타겟팅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타겟팅에 대한 범주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퍼센트로 나오든 아니면은 추정 예산 인원으로 나오든, 그러니까 무언가 숫자로 표기된 무엇가 있는데 그 기준점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1%, 3%에 따라서 얼마나 유사한 행위길래 1, 30 이렇게 핏하게 나눌 수 있냐. 근데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메타에서 밝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Q&A나 아무튼 저희 이 전체 정기교육 끝나기 전에 한번 딥하게 다뤄볼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릴 타겟팅은 좀 더 가벼운 느낌의 타겟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어떤 타겟팅이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 인구 통계적 타겟, 그리고 상세 타겟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맞춤 타겟이랑 유사 타겟은 아시다시피 내 자산 데이터 기반의 타겟팅이에요. 나의 자산. 그리고 인구 통계적 타겟팅은 다 아시는 지역, 성별, 연령, 언어. 상세 타겟팅은 메타 데이터 기반의 타겟팅이에요. 메타라는 플랫폼 데이터. 자,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쨌든 이 내 자산도 메타 안에 있는 내 자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 맞춤 유사 타겟이랑 상세 타겟팅을 구분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싹 구분이 되진 않지만 기준을 잡을 때 내 자산들 그리고 메타 자산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해요, 이게 받아들이기.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걸 기반으로 한 타겟팅인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맞춤 타겟 말 그대로 해당되는 데이터만 맞춰서 타겟팅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우리 홈페이지에 구매라는 트래픽을 찍은 사람들, 우리 홈페이지에 페이지 조회라는 트래픽을 찍은 사람들, 우리 홈페이지에 장바구니를 찍었다가 스크롤 내리고 이탈된 사람들, 막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그 암호화된 이 데이터만을 위한 타겟팅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그 만약에 이런 발생한 트래픽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콕 집어서 타겟팅은 절대 안 돼요. 이게 그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뭐 호스팅사에서도 솔루션 사용해 보시거나 GA4나 아니면 여기서 픽셀에서 이 타겟팅 사용해 하려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가 적으면 그 이 정보 데이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럼 저희가 누군지 특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맞춤 타겟 실시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사 타겟은 이 맞춤 타겟에 대해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정한 다음 그 범위만큼 유사한 사람에 대한 타겟팅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맞춤 타겟에 대한 소스를 선택을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게 내 소스라고 나오죠. 내 소스. 제가 아까 앞에서 내 자산에 대한 데이터라 그랬죠. 즉, 내 자산, 내 소스들입니다. 자, 웹사이트를 누르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자,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픽셀을 사용해서 밑에 나의 이벤트, 지금 from your event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이벤트를 이미 밑에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페이지 뷰, 뭐 콘텐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뭐 이런 구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바구니, 뭐 페이지 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 즉 맨 위에 보시면 이 픽셀이 심어져 있는 웹사이트 이벤트를 기반으로 맞춤 타겟을 설정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내 소스 중에 웹사이트 맞춤 타겟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객 리스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뭔지 모를. 근데 이게 그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유료 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유저 데이터를 따로 수정을 해서 템플릿에 올리시려면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그만큼 유저들에 대한 CRM을 핏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 고객 리스트는 넘겨주셔도 돼요. 자, 넘기겠습니다. 앱 활동,
자,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아무 앱 그거나 API나 가져와 봤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 브랜드에 해당하는 앱, 여기 메타에 등록한 앱이 있겠죠. 그 앱을 소스를 하고 이 앱에 대한 각 이벤트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맞춤 타겟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면 앱을 연 모든 사람, 그다음에 활동, 그러니까 인앱 액션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뭐 결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DB 업종이 아니라 이커머스라서 결제가 있다면 구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매 금액별 사용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다음은 오프라인 활동. 자, 이 오프라인 활동도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오프라인 이벤트 세트에서 페이스북 사용자가 매칭되는 사람, 즉 제가 이 오프라인 이벤트에 대한 사람들의 정보를 따로 올려야 돼요. 뭐처럼? 여기 고객 리스트 이것처럼. 지금 수동 업로드 데이터를 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오프라인 활동도 수동 업로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아니, 광고 소재에서 스크롤 제일 밑에 내리면 픽셀 이벤트 설정하고 밑에 오프라인 이벤트 설정하던데 그거 아니냐라고 하던데, 그 이벤트 설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데이터 안 모여요. 왜냐? 내가 따로 트래킹하는 것을 연동해 놓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데 오프라인 이벤트가 설정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카탈로그 많이 이용하시는 카탈로그인데 내 카탈로그 데이터예요. 이거 카탈로그 그 커머스 관리자에서 뭐 카탈로그랑 샵 설정하시면 내가 설정한 대로 이 제품들이 노출되고 데이터들이 고객 데이터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소스도 제가 이거 가려놓은 건데 내 카탈로그 이름이 딱 뜨겠죠. 그래서 내 카탈로그를 딱 누르면 밑에 제품 세트들, 지금 여기는 스토어 컬렉션의 모든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제품이라고 해놓을 수도 있고, 뭐 윈터 시즌 제품, 뭐 23FW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카탈로그가 있을 텐데, 이 제품 세트에 대한 이 맞춤 타겟을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특정 제품 세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 밑에 보시면 뭐 제품 세트를 조회한 계정센터 계정, 뭐 구매한, 뭐 클릭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며칠 이내에 발생한 트래픽인지까지 정하면 내 카탈로그 데이터에 대한 맞춤 타겟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영상. 여기 보시면 메타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자,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것들을 읽어보시면 메타 소스인데 어떤 메타 소스냐? 내가 집행한, 내가 등록한, 내가 활동 중인 메타 소스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동영상 관련된 내용도 내 영상에 대한 조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내 영상을 3초 이상 조회, 10초 이상 조회, 50% 지점 시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 소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인스타그램 계정. 이것도 메타소스 인스타그램 계정이지만 내 인스타 계정 데이터예요. 내 인스타 계정. 그래서 여기도 소스가 인스타 아이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인스타 아이디 눌러주면 이 프로페셔널 계정, 즉 이 인스타 소스 계정에 대한 참여한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팔로우한 사람, 프로필 방문한 사람 등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겠죠. 다음은 이 메타 소스 중에 잠재 고객용 양식, 즉 내가 만들어서 광고를 집행한 양식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죠. 그래서 이 양식을 열었거나, 열었는데 제출 안 했거나, 열었는데 제출했거나, 이런 그 트래픽에 대한 맞춤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었는데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거나, 아니면 아예 열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출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이벤트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내 이벤트예요. 메타 소스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발생시킨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계정센터 계정, 이건 이제 유저가 되겠죠. 이 계정센터 계정이 페이지나 아니면 기타 이벤트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한 사람, 창섭, 관심 있음, 이벤트 페이지 방문, 이런 트래픽을 발생시킨 사람한테 맞춤 타겟을 설정한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밑에도 다 똑같아요. 인스턴트 경험 바탕으로
내 페이스북 페이지 바탕으로, 내 쇼핑 바탕으로 이렇게 다 소스들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맞춤 타겟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맞춤 타겟 기반해서 유사 타겟 퍼센티지만 정해서 몇 퍼센트로 하면 좋을지, 처음에는 뭐 최대한 많이 노출하기 위해 10% 가량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노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앞선 강의들보다는 조금 쉬우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음 강의도 역시 노출 지면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